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제22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6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5월 14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경월, 갑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갑목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어, 처음 갑목이었을 때가 갑술일주였고요. 그날이 아마 망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망종 이후로 망종이 지나면서 갑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과 5월이라고 하는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4월과 5월 같이 교차되는 망종이었기 때문에 좀 5월에 대한 설명이 약간 좀 비읍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일간이겠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음력으로 나눴을 때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이라고 하는 것 목에 즉 나무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양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림목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목. 자, 대림목이라고 하는 뜻 뭐예요? 큰 대자 숲을 님자 나무 목자라고 해서 큰 숲을 이루는 그러한 나무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목에는 원래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삼림이라고 하죠. 삼림. 그래서 숲을 삼자에다가 뭐 숲을 님자 이렇게 쓰는데, 삼림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산에 갔을 때 큰 나무, 좀 플라타너스 나무라든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작은 잡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비유를 하자면 큰 플라트너스라든가 낙낙장송 같은 소나무라든가 전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감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갈대라든가 밑에 보면은 작은 어떻게 돼요? 뭐 잡초 같은 것도 이렇게 자라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넝쿨식물인 칡넝쿨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대개 보면은 비유를 하자면 대리목 인 간목이 아니라 내일 하게 된 이제 을목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삼림을 이루는 나무 중에서도 좀 굵직굵직하고 키도 좀 크고 한 그런 소나무라든가 그런 전나무라든가 이런 큰 나무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목 즉 대림목 같은 경우는 동량지목이라고 하죠. 동량지목이라고 해서 이 동량이라고 하는 건 뭐야? 궁궐을 짓는다거나 집에서 집을 지을 때 같은 때 대들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주축 기둥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큰 나무죠. 지금 같으면 이제 건축이 이제 철골 구조라든가 뭐 콘크리트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쇠라든가 이런 돌 같은 거 석재로 좀 많이 짓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철골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주로 나무 같은 것, 그 다음에 흙으로서 기와를 만들어 가지고 기와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흙과 나무로서 많이 지었는데,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나무, 즉 기둥을 지을 수 있는, 골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간목, 즉 대림목인 간목으로서 많이 썼기 때문에 간목을 동량지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경금 같은 큰 도끼나 도끼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 전기톱 같은 걸로 해서 나무를 베다가 어떻게 돼요? 큰 기둥을 써가지고 건물, 즉 궁궐이라든가 큰 사찰 같은 것들, 이렇게 기둥이라든가 석가래 같은 걸로 이렇게 용도, 그렇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는 것이 바로 간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산다라고 해요. 간목은 생목, 즉 자라나는 나무로서 거의 수백 년 이상씩 자라나는 나무가 있죠. 외국 같은 데서는 천년 이상을 살고 있는 그런 나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라고 한 것이 또 장수,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도 천년 이상을 살지만 그 나무를, 다 자란 나무, 큰 나무를 갖다가 베가지고 큰 궁궐, 큰 사찰이 기둥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오래된 궁궐이라든가 사찰도 어떻게 돼요? 오래된 고찰, 천년 이상씩 이게 유지하는 그런 고찰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목이라고 하는 것, 살아서 천년, 죽어서도 천년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을 이렇게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간목 일간이 좀 왕해야 되겠죠.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게
게 있어서 감목의 뿌리가 좀 튼튼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무가 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를 벨 수 있는 도끼라든가 전기톱도 좀 튼튼하고 좀 쇠가 좀 어느 정도 좀 견실해야지만 그 나무를 벨 수가 있잖아요. 톱이 됐든 뭐가 됐든 그죠? 그러한 다음에 그 도끼라든가 칼 같은 걸 어떻게 돼요? 톱 같은 거를 잘 예리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감목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다 싶으면은 경금 칠사를 있어야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경금 칠살은 반드시 정화로서 단련을 해서 도끼 경금을 날카롭게 만들어야지만 감목을 어떻게 돼요? 벨때 도끼가 들지 않으면 나무를 베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무를 부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금으로서 도끼를 잘 단련해가지고 도끼의 칼날을 날카롭게 한 다음에 감목을 베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목을 깔끔하게 작발을 해가지고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목 일가는 경금과 정화 이렇게 조합이 되면 감목으로서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옛날 명수에 뭐라고 했냐면 신왕살고 유제면 신왕살고 유제면 출장 입상이다라고 했어요. 출장 입상 이 말 뜻은 뭐냐면 신왕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일간이 신왕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어서 간목일간의 지지로 인이라든가 묘라든가 이렇게 간목일간이 뿌리를 두게 되면 간목일간 자체가 왕하겠죠. 살고라고 하는 것은 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칠살 경금을 말하는 거죠. 살고라고 하는 것은 칠살도 일간이 왕한 만큼 똑같이 왕한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함이 유제라고 하는 것은 제함이 있다라는 뜻이죠. 요 경금을 제하는 것은 뭘로 제하죠? 바로 화로서 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살구 유제라고 하는 것은 간목일간도 왕하고 경금 칠살도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금을 잘 재련하게 되면 출장 입상이다. 이 말뜻은 나가서는 명장이 되고 들어와서는 명재상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서는 천하를 호령하는 큰 장수로서 어떻게 돼요? 외적을 무찔릴 수 있는 옛날 김종서 장군이 그랬다 그러죠. 왜 밖에 나가서는 김종서 장군 하게 되면 오랑캐들이 벌벌벌 떨었다라고 하고 들어와서는 명재상으로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죠. 근데 한명이라는 사람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인연이 좀 안 좋아가지고 되게 죽임을 당한 것이 또 김종서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살고 유지하면 출장 입상이다라고 하는 것, 요 말 자체도 잘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특히 이제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살이 왕하죠. 이때 일간이 뿌리가 있고 화를 얻게 되면 신앙살구 유제가 되는 겁니다. 뭐 꼭 신유월이 아니더라도 다른 타 간지에서도 일단 간목은 일간이 왕하다 싶으면 배서 동량지목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항상 염두에 두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태어난 원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이 태어난 원령 5월에 해당이 되는 때에 해당이 되고요.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화가 아니라 일단 양이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되죠. 반대로 음이 가장 왕성한 때는 어디죠? 음이 가장 왕성한 때는 5의 반대가 되는 자월이 되겠죠. 자월 중에서 어떻게 돼요?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동지가 가장 음이 왕성하면서 음극즉 양생이라고 하죠. 음극즉 양생. 그래서 동지 때가 음이 가장 왕하면서 동지가 지나면서 이제 양이 희생을 하는 것이고요. 5월 같은 경우는 양이 가장 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양극즉 음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양이 가장 극할 때 음이 그때 희생을 한다라고 해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양이 가장 왕하면서 이때 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죠. 한쪽이 너무 지극히 왕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반대되는 어떠한 기운이 다시 이제 그때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월은 양이 가장 왕하지만 음이 희생하는 때에 해당이 되고요. 그때는 하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이 가장 왕성한 때는 자월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동지가 가장 음이 왕하죠. 근데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동지가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음이 가장
왕한 중에 다시 양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거를 음극 즉 양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가장 왕성한 때이고요. 오행으로는 화가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돼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에 해당이 되죠. 화가 가장 왕성하고요. 포태법으로 놓고 봐도 화가 5의 이름은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왕성하다. 계절로 놓고 봐서도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하지절이라고 해서 아니면 중하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가장 더운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왕하다, 양이 왕하다, 그 다음에 아주 뜨거운 여름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온은 굉장히 높으면서 고온이면서 그 다음에 5월 자체는 어떻게 돼요? 건조하다라고 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일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5월이라고 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고온, 아주 뜨겁고 그 다음에 물기가 좀 없어서 매우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 사주로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온 건조하다. 반면에 어떻게 돼요? 화라고 하는 것은 제왕지에로서 양도 가장 왕성할 때에 해당이 돼서 매우 왕한 반면에 목은 어떻게 돼요? 목은 5에 이르게 되면 포태법상으로 어떻게 돼요? 포태법상으로 여기가 사지에 해당이 돼요. 죽을 사자 사지, 그죠? 사지에 태어나면 일간이 왕할까요? 약할까요? 매우 약하죠. 매우 약하죠. 태어나는 원령이 절태지도 굉장히 약하고요. 그 다음에 병지, 사지도 굉장히 많이 약합니다. 절태지는 사람으로 치면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 아기와 같이 약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면 병지라든가 사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나이가 20, 30대, 40대를 넘어가지고 5, 60대, 70대 이렇게 이 정도 나이대가 되는 때니까 이때는 너무 노쇠해서 약한 거예요. 그래서 명리용어로 쇠갈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쇠갈하다. 이때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약해진 것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몸이 허약하고 기력이 많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녹용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홍삼 같은 거를 이렇게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력도 보충이 되고요. 그래서 기가 많이 쇠진해지고 한 것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보양식 같은 걸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력 보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나면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 화는 식신 내지는 상관에 해당이 되니까 목생화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이 쇠간하기 때문에 목이 화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화가 너무 왕해서 목의 기운을 설기한다. 목의 기운을 빼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해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식상인 화는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보양식, 보약 같은 거 드시는 것처럼 반드시 이 목의 기운을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인성이 되겠죠. 그래서 수가 있게 되면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수가 있게 되면은 간목의 뿌리와 간목의 줄기, 그 다음에 간목의 줄기로 나와 있는 이파리라든가 열매, 과실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한참 매실이 지금 한참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 매실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좀 더 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속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여서 물이라든가 양분 같은 것이 없으면 매실이 크다가 말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때 물론 인묘월에도 수가 많이 필요하지만 인묘월에 필요한 수는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나무가 봄에 양분을 많이 빨아들여서 그 꽃이라든가 이파리라든가 이걸 피우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 4월이라든가 5월에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벌써 줄기라든가 이파리라든가 열매는 벌써 겉으로 다 드러난 상태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쇠가래진 내면을 어떻게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수죠. 같은 수라 하더라도 그러한 용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묘월에 필요한 수는 조후의 개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묘월은 아무리 더워도 여름철 같이 뜨겁진 않죠. 이때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간목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수라고 하면 이 5월, 4월, 5월에 쓰는 수는 어떻게 돼요? 일간 간목 내지는 을목도 마찬가지고 목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이 수는 어떻게 돼요?
조후 뜨거운 날씨를 식혀주는 용도로서도 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 5월의 수는 두 가지 용도가 있죠. 목을 생조해주는 그러한 용도로서도 쓰이겠고요. 그 다음에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감소시켜주는 그런 조후하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개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이 약한 개수, 목도 약하지만 어떻게 돼요? 간목은 사지지만 개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절대지에 해당이 되니까 수도 매우 약하잖아요. 화가 너무 치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개수 위에 근원이 없으면은 그냥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이라다 신금, 내지는 지지로 신유금 등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고 꾸준히 간목을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급선무는 수를 얻는 것이고요. 수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써 수를 생조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보는 간법이고요. 간목이 예를 들어서 5월에 태어났는데 뭐 지지로 묘목이라든가 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이 뿌리가 왕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경금으로서 또 작번에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때도 지지로 수가 한두 점 정도는 반드시 있어 줘야지만 조우도 될 수가 있겠고요. 간목도 일정 부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간목과 월령 5월에 대한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간목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의 격으로는 이거는 상관격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일간 간목은 약하고 상관인 화는 왕하다고 했죠.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왕하다. 어떻게 돼요? 일간은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목과 상관격인데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상관격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진상관격. 이거 말고 목과 가상관격이 있는데 가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가상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진짜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상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목은 약하고 일간인 목은 약하고 상관인 화는 왕하다 해서 목과 진상관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재성인 정제인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제격으로 놓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물론 상관생제할 수도 있겠죠. 자,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정제격으로 볼 수 있어요. 정제격. 그 다음에 그런데 일지에 있는 오와 화도 왕하기 때문에 상관이 재성을 생해주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 생재격으로 놓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진상관격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설기태과로 봐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줘야 되는데 먼저 일지를 한번 볼게요.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신일주가 되겠는데 이 신주가 아니죠. 갑신일주가 되는데 월간에 보게 되면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물론 상관격에 뭐 기토가 투출됐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신금의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천간으로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경금이 수를 생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에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간은 약하고 상관 설기됨이 많아서 설기태과가 되는 중에 다시 경금, 칠살이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설기태과 일간은 약한 중에 경금까지 있게 되면 이거는 극설교집이 되는 겁니다.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것은 설기하는 것과 극하는 것이 서로 교차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간목이 화왕절 인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해서 설기되는 것이 많은 거죠. 근데 일간이 약해서 설기된 것은
되는 것이 많다라고 하면 일간이 허약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경금 칠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나무가 허약한 나무를 도끼 가지고 오히려 다 부숴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과 설이 교차한다고 해서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간이 약한 것을 부신, 도와줘야 되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겠고요. 그건 바로 인성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야지만 그 극설교집하는 해서 허약해진 일간 간목을 생주해 줄 수 있겠죠. 자, 신중에는 뭐가 있어요? 신중 임수가 있기는 한데 신중 임수가 주는 거는 좀 약하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가 있어서 해중 임수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서 이거는 뭐 해중 임수, 신중 임수 가릴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 갖다 쓰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근데 단 문제가 뭐냐면 천간으로 수가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금이 간목을 팔라고 하는 거는 방어를 잘 못합니다. 지지에 있는 신금의 수가 천간으로 올라가 가지고 통과는 안 돼요. 지지는 지지끼리 하는 것이고요. 천간은 천간끼리 생극제를 하는 것인데 단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지에 수가 있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어,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을 통과는 시켜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금의 기운을 수가 약간 뺄 수는 있어요. 설기시켜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수가 없었을 때 경금이 간목을 100을 극한다라고 하면 지지의 수기가 많게 되면 100에서 한 80, 70 그 밑으로 경금의 위력이 좀 많이 조금 감소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 극설교집이 되는 사주인데 해중에 있는 임수,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을 용신으로 해서 극설교집 돼서 약해진 간목을 생주해 주는 것이 용신이 되는 틀이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3주를 바탕으로 해서 자, 오늘 생시 어떤 생시가 더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시, 갑자시를 한번 보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수가 신금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자, 반합, 회국해서 어떻게 돼요? 수기가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되겠죠. 이거는 따지고 보면 오화 하나 빼고는 어떻게 돼요? 다 금수로 이루어진 거하고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천간으로 수가 투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지지의 수가 많게 되면 천간에 있는 금의 기운을 설기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 간목을 이거는 파는 겁니다. 일간이 어느 정도 왕했을 때 경금을 보게 되면 그는 동량지목으로서 작벌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이건 간목이 이렇게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부직갱이로 정도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목이 작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나무는 굳이 경금으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제목은 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간 간목이 많이 허하죠. 쇠갈하다 그랬죠. 5월이 쇠갈하기 때문에 수로서 간목을 이렇게 생주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수가 세력을 얻게 되고요. 자수가 없었을 때는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두는 둬서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은데 신자가 수국을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금의 기운이 많이 약화가 되니까 월간에 있는 경금도 신의 뿌리를 두는 것이 어떻게 돼요? 뿌리를 자수가 없을 때는 좀 크게 든다 하더라도 수가 왕해지게 되면 천간에 있는 경금의 기운이 많이 설기되기 때문에 경금의 뿌리도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굳이 용신을 따지자고 하면 수가 용신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간목 같은 경우는 수를 설기해서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 하나 빼고 해수, 신금, 자수 이렇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 같은 경우는 약한 일간 간목을 약간 방신 옆에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축시로 보죠. 을축시. 자, 을축시가 되면 아까 자수가 있었을 때는 수가 왕해졌지만 을축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에 해당이 되면서 경금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자, 신금만 있어도 경금의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축토까지 얻게 되면 경금이
비록 화왕절인 5월이라 하더라도 이건 뿌리가 튼튼한 걸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있는 기토가 다시 금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금, 칠살이 굉장히 세력이 왕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간으로 놓고 봤을 때 칠살무제가 되는 거예요. 칠살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해중에 있는 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신중에 있는 임수로서 경금을 억제시켜주고요. 억제시켜주고 억제시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경금의 기운은 수로서 설기해서 목을 생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게 되면 화의 기운도 억제시켜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수가 용신이 되는데 천간으로 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살인상생이 되는데 물론 지지가 있어도 사주의 국세로는 살인상생으로 놓고 볼 수가 있지만 천간으로 칠살은 제어됨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칠살 무죄가 되는 것이고요. 자, 아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을목을 이 간목은 약한 을목을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을목은 어떻게 돼요? 간목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목을 약간 해가 된다, 해를 준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등락의 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락 개갑이라고 하고요. 등라 반갑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뭐냐면 을목이 약했을 때 간목을 보면 간목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마치 간목화 되니까 을목이 간목한테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일주가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죠. 일간이 간목인 중에서 을목을 보게 되면 을목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근데 일간 간목은 을목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해를 보는 겁니다. 자, 산에 가게 되면 칡넝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칡넝쿨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넝쿨식물로서 을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참나무라든가 이게 뭐 큰 나무가 있을 때 그 칡넝쿨이 그 참나무를 감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칡넝쿨은 그 참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자기는 이득을 보잖아요. 근데 그 참나무는 그렇게 오래 그 칡넝쿨이 감고 있으면은 이 참나무가 말라서 죽게 됩니다. 영양분도 빠지게 되고 많이 뺏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칡넝쿨이 계속 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참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썩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등락기값이 돼서 이득을 보는 것은 을목이 이득을 보는 것이지 간목은 절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을목은 결코 도움을 나한테 주지 않는다라고 놓고 보면 되겠죠.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간 간목이 나와 같은 이건 겁재죠. 겁재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이렇게 통변해도 크게 틀리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는 사람 경금이 있기 때문에 신경도 좀 많이 예민한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신시를 한번 보죠. 병신시가 아니죠. 병인시죠. 병인시. 자, 병인시가 되면은 자, 5월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상관격이 굉장히 왕한 상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금에 의해서 경금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극설 교집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지에서 인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지의 신금과 시지의 인목이 인신상충이죠. 인신충 내지는 인신상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신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목과 신금이 서로 충한다. 뭐 똑같은 말인데 인신충이나 인신상충이나 이렇게 되면 원래는 간목이 5월이 되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을 보게 되면 뿌리를 튼튼하게 두기 때문에 간목 일간이 좀 큰 나무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인신충이 되니까 간목도 뿌리가 깨지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경금도 뿌리가 깨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좋은 점은 칠살인 경금이 좀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좋은 점이로 볼 수 있겠지만은 간목이 어떻게 돼요? 내 뿌리인 병화 인목 을 잃는다는 것도 약간은 좀 가슴 아픈 일이 되겠죠. 단 이 병화 자체는 어떻게 돼요? 병화 자체는 흔들림이 없죠. 물론 일지에 있는 인목 밑에 있는 병화 밑에 있는 인목이 인신충으로 해서 깨졌다라고 하더라도 원령 자체가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병화 자체는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간 간목이 약한 중에 다시 그냥 식상인 화가 왕해지는 거기 때문에 설기태가 되는 것으로 보게 되겠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신중 임수는 인신충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용도가 많이 줄었고요. 해중 임수로서 용신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묘시를 한번 더 볼까요? 정묘시가 되면 이거는
병인시가 됐을 때는 인신상충이지만은 그 묘시가 되면 물론 묘신 암합은 볼 수 있어요. 묘신이 암합한다. 암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중에 있는 경금하고 묘중에 있는 을목이 지지에서 몰래 아무도 모르게 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을경이 합하는 것은 천간에서 천간 을목과 천간 경금이 드러나서 합하는 것은 이거는 명합이라고 해요. 명합. 밝을 명자 합할 합자에서 명합. 밝게 드러나서 합을 하는 것이고요. 암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암합은 어둡게 하는 거죠. 어두울 암자에다가 합하는 거죠. 쉬운 말로 거래를 할 때는 장사를 하거나 어떤 거래를 할 때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그죠? 세금을 제대로 내고 뭐 공정하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는 것은 드러내놓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 공식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명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뒷거래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세금도 약간 좀 안 내고 약간 몰래 드러내지 않게 몰래 하는 합 있죠. 이거를 암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통변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이런 사주를 볼 때는 큰 틀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작은 고 세세한 것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제가 봤을 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크게 호랑이를 그리려면 아싸리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야지 너무 세세한 것부터 그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호랑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고양이도 못 그리죠.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릴 때도 어떻게 돼요? 큰 틀의 윤곽을 내가 이 그림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그려야 될 거라고 하는 큰 윤곽을 잡아놓고 나서 큰 틀 안에서 세세한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호랑이를 그리겠다고 했는데 호랑이 발톱부터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발톱을 세세하게 그렸는데 그 발톱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호랑이가 아니라 견자 강아지가 돼버리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볼 때도 너무 세세한 거 보지 마시고요. 큰 틀의 사주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일진 강의를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큰 틀의 사주의 어떤 큰 맥락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간과 원령을 대조해서 나머지 사주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대운과 세운을 비교 분석하게 되면 그래도 큰 윤곽의 사주를 큰 숲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세세한 거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숲을 못 보는 그러한 우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끔 이제 견해 주시는 분들이 의견 주시는 분들이 일진 강의만 하지 말고 실전 사주 분석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한번 조금씩 그 실전 사주 분석, 실제 사주를 놓고 이 사주가 이래서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하는 것을 한번 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제 뭐 생각했으니까 좀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또 기본 이론을 또 알아야 되잖아. 만약에 명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기초가 없이 이 일진 강의를 듣게 되면은 솔직한 말로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뭔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원래는 실전 사주 분석보다는 일단 기초 강의를 좀 위주로 해서 기초 강의를 한번 먼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의견 주시는 분들이 실전 사주 분석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일단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실전 사주 분석을 이제 가끔 이제 올리면서 그 틈틈이 제가 기초 이론을 강의를 좀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하나씩 또 올려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꾸 제가 그거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로 제가 자꾸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요즘은 좀 빠릿빠릿하고 좀 이렇게 좀 건전하면서 좀 부지런해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좀 더 알찬 강의에 또 다양한 강의로서 또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묘시가 되면 요 정묘시 하려다가 말은 거잖아요. 자, 정묘시가 되면 암합한다고 해서 아까 뭐예요? 그
자신이 합해서 수로 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목으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건 금으로서 존재를 하게 되죠. 자, 간목일간이 5월에 태어나서 약하다 하더라도 해수를 보게 되면 인성, 수생목해서 목을 생조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수는 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간목이 여기다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묘목이라고 하는 것에 간목이 또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묘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양인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간목 일간이 5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원령은 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타간지로 수목을 보게 되면 간목이 이렇게 왕해집니다. 그때는 능히 경금을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좋은 거는 뭐냐면 시간에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없을 때는 칠살무죄가 돼가지고 천간으로 칠살무죄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경금을 도끼를 쓸 때는 도끼를 정화로서 잘 단련을 해서 간목을 베야지만 간목이 깔끔하게 베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지지 오중 정화도 있기 때문에 이 용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정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화의 공력이 오중 정화가 투출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요? 일간도 왕하고요. 경금도 신의 뿌리를 둬서 경금도 세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화도 원령을 득해서 얻어있기 때문에 정화도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간목을 배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5월 염려라는 때라 하더라도 신중임수, 해중임수가 있기 때문에 조열함도 조우도 적절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와 같으면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가 잘 된 사주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격으로 놓고 치면 어떻게 돼요? 칠사를 상관으로 재해서 경금 정화를 다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죠. 간목 입장에서 상관으로서 금을 절제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사주의 격은 어떻게 돼요? 상관 제살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주는 진짜 좋은 사주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다 좋은 사주라고 하면 뭐 다 대통령하고 다 국무총리하고 다 장관하겠죠. 근데 이렇게 중화가 좀 이렇게 잘 되는 사주를 보기는 좀 많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 같으면 사주국제의 짜임은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운만 참 잘 부조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건 좀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일진 사주 분석하면서 이 사주 괜찮네 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몇 개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이렇게 또 다음 생주 임신 계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지에서도 신유금을 보게 되면 이건 경금이 너무 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천간으로 임신시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고요. 계유시는 계수가 투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묘시는 상관제살이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살인상생 인성으로서 칠사를 설에서 일간을 생주해주는 살인상생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